네, 갑진년 새해 첫 거래일 잘 보내셨나요? 오늘 삼성전자가 이끌면서 코스피 2669포인트에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힘차게 시작하면서 투자자분들의 기대감 더욱 키우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올해 코스피 2800, 코스닥 900을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서 올해 시장을 뚫고 나갈 상승 트리거 찾아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이죠. 와우넷 임종혁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새해에는 어떤 이슈에 주목해야 할지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의 봄, 드디어 올해는 오는 걸까요? 2년간 힘든 시간을 보냈던 D램과 낸드 플래시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개월 연속 가격이 오르면서 올 한해 시장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새해 첫 거래일 초강세를 보인 가운데 그 안에서 겸손한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대표님, 반도체 시황 개선 정말 수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 현재와 미래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지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강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감산을 했고 그 감산 전략과 맞물려서 수요까지 이제 증가함으로써 이제 D램 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D램 과거 업황을 좀 참고해 보자면은 2021년도 하반기 때 최고점을 기록하고 급격한 중장기 가격 조정 반등을 겪은 다음에 이제 10월부터 작년 10월부터 이제 반등을 이제 시작해 갖고 10월, 11월, 12월 모두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D램 고정거래 가격이 향후에도 상승을 하게 되면 반도체 업황의 긍정적인 어떤 것들이 이제 유효하게 이제 전개가 되겠죠. 근데 D램 가격은 1분기에도 그리고 올해 2분기에도 상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분기 D램 가격은 아마 작년 4분기랑 이제 비교해 봤을 때 10에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뭐 15% 정도 상승을 하게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고 뭐 2분기도 D램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상승폭은 1분기보다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2분기 정도 되면은 세계 3대 D램 제조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가동률을 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2분기 때는 1분기보다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자체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들 가동률이 의미 있게 이제 올라가는 구간인 2분기 때 아주 좋은 실적을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D램 가격 상승률이 좀 2분기 때 둔화가 되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비중 축소 물량도 좀 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 모멘텀이 존재하는 쪽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반도체 소재 쪽이라는 것도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성형 AI 서버 구축을 위한 HBM 관련 투자는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선당 공정 투자와 관련된 장비 기업들도 뭐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낸드 가격도 3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근데 낸드는 이제 D램보다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아마 D램 업황보다는 약간 부진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낸드 업황도 턴어라운드 기조가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메모리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계속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소재 쪽 2분기 호실적 전망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대표님, 근데 오늘 시장을 보면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정말 반도체주 안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제는 좀 하나 사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신규 진입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차트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도 좀 많이 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오른 종목 중에서 에너지 응축 막바지 국면에 있는 그런 종목을 선정해 봤습니다. 매집 후경 패턴을 지금 만들고 있는 종목, 그 종목의 이름은 바로 이름이 참 이뻐요. 테스입니다. 테스는 반도체 증착 공정 장비도 만들고 있고 시각 공정에 필요한 장비까지 이제 양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디스플레이 봉지 공정에 필요한 장비까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할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업이 2021년도에는 영업이익 600억 이상을 기록했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550억 이상 찍힌 기업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아마 부진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메인 고객사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인데 이 고객사가 설비 투자 규모를 줄였어요. 선당 공정 외에 메인 생산 라인에 대한 설비 증설을
약간 좀 보수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1분기부터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해 봤을 때 반토막 이상이 난 상황인데 이런 악재는 현재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도 기대하지 마세요. 아마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런 노이즈는 현재 주가에 충분히 저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들이 디램하고 낸드 관련 투자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뒤로 미룬 거예요. 그래서 설비 투자가 올해 본격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도체 업사이클이 본격화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설비 투자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동사의 주력 제품 이코 사이클이 언젠가는 이제 도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결과론적으로 올해 매출액은 작년 대비 기저효과 등으로 뭐 40~50%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내년도에는 영업이 500억 클럽에 다시 재진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뭐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내년 정도 되면은 이 파운드리 공정에 이제 필요한 장비를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시나리오가 올해죠. 예, 올해 구체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업은 뭐 부채 비율이 뭐 3분기 말 기준으로 6.4% 정도밖에 안 되고 당좌 비율이 570% 이상이에요. 사실상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혹한기도 충분히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그런 기업이고 배당에 재현이 되는 이익이익금이 차고 넘치는 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높은 수준의 배당 정책을 꾸준히 이어갈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하고 재작년 주당 500원의 배당을 이제 결정을 해갖고 주주 달래기 차원에서의 어떤 배당 기조를 이제 작년 업황이 안 좋았을 때도 유지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저는 매력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스 작년에 좀 어둠 속에 있었기에 네. 올해 실적이 더 빛을 낼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들어봤는데요. 오늘 좀 3% 정도 올랐어요. 네. 목표가는 어느 수준까지 보는 게 좋을까요? 뭐 바닥권 핵심 지지선 근처에서 첫 번째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 1차 목표가는 23,000원입니다. 23,000원 돌파 가능성 전 되게 높게 보는데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1차 목표가는 그러니까 23,000원 정도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이제 손절가는 2만 원을 위협하거나 이탈할 때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23,000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 그때 가서 2차 목표가를 설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스의 목표가 23,000원, 손절가 2만 원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슈 들어가 볼까요? 세계 2위 해운업체인 머스크가 주요 해상 교역로인 홍해의 운항을 다시 중단했습니다. 이 반군이 홍해에서 머스크의 컨테이너선을 잇따라 공격한 뒤 미국과 후티 반군의 교전이 벌어지는 등 홍해를 둘러싼 긴장이 크게 고조됐기 때문인데요. 물류 마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그 안에서 투자 포인트 찾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해운 운임이 급등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시황이 반짝했는데 전반적인 좀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이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상하이 컨테이너 그 운임 지수가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운 업황은 저는 매우 생각보다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아마 HMN 같은 기업들은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리포트가 조만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에는 가뭄 때문에 수위가 낮아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통행에 좀 제한이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수가 작년에 감소했고 올해 더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럽, 중동, 아시아를 연결하는 홍해,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에는 분쟁 때문에 그 우회해서 이제 운송을 하는 그런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에는 그 후티 반군의 그 후티 친이란 반군 세력이 후티의 상성 공격으로 인해서 제 기능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주도 다국적 함대가 홍해 상선을 방어하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 재개를 선언했던 세계 2위 해운사 머스크에 대한 예멘 반군의 어떤 위협 속에서 다시 이제 홍해 운항을 이제 전면 중단했기 때문에 머스크가 언제 홍해 운항을 재개할지 아직 불투명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 속에서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해운주들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1월 정도는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월까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 눈에 띄겠을까요? 지금 시간이 좀 다소 타이트하네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해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최선호 종목은 바로 HMM입니다. HMM은 글로벌 컨테이너 시장에서 점유율 3% 정도 유지하고 있는 글로벌 8위
컨테이너 해운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9월 말 기준으로 11조 이상의 이제 현금성 자산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업화 혹한기를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현재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수혜주나 통행 제약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월, 2월, 3월 컨테이너 운임의 어떤 기조적 상승 흐름이 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것 속에서 이제 미래 호실적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선사들의 주요 그 컨테이너 그 해운사들의 수혜주나 본격 통행 본격화 시점이 뒤로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 속에서 동사가 수혜를 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HMM 그렇다면 눈높이는 어디까지 볼까요? HMM의 1차 목표가는 테스와 동일합니다. 23,000원 정도 1차 목표가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정도로 이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종목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현재 시점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